퇴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쉬겠다, 평생 일했으니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점이 다가오면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안해집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들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 공무원으로 일해온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구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지출 구조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4세,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퇴직 전에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크게 돈 들어갈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정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사실도요. 은퇴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쓰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지출의 가장 큰 특징은 크게 한번 나가는 돈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히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식비, 교통비, 회식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의료비, 여가비, 인간관계 유지비, 집 관리비처럼 생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출들은 줄이기 어렵거나 줄이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김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5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월 지출을 적어보니 예상보다 70만 원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기 난방비가 증가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커피값, 식사비도 늘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돈 쓸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 돈 쓸 일이 생긴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에 명예퇴직한 박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여행을 자주 다니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 1년 동안 국내 여행을 10번 넘게 다녔습니다. 한 번 여행 갈 때마다 30만 50만 원 정도였는데 합치니 연간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큰돈 쓰는 느낌은 없었는데 합쳐보니 꽤 되더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 취미, 문화생활 같은 삶의 질을 위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 비용을 아예 안 쓰자니 삶이 무료해지고 쓰자니 지출이 커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쓰느냐보다 계획 안에서 쓰고 있느냐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6세 이 씨입니다. 그는 자녀 결혼과 손주 돌봄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녀는 이미 독립했지만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부모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또 손주가 태어나면서 기저귀, 분유, 용돈 등 크고 작은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은퇴하면 자녀 지원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형태만 바뀌었지 완전히 끝나진 않더라고 말합니다. 가족 관련 지출은 줄이기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쉽게 조절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이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지출은 갑자기 커지기보다 예상하지 못한 항목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체감되는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 규모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후 10년, 20년의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고정비입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같은 항목은 매달 꾸준히 나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체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은퇴 전 35년 동안은 실제 생활비를 기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대충 이 정도 쓰겠지가 아니라 실제 숫자를 보는 순간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단순하게 살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금 규모는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얼마가 있어야 안심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더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매달 얼마를 쓰며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수록 은퇴 후 삶은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평생 일해온 64세의 은퇴 남성처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월급이 없는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재테크 전략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돈이 쓰이고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아는 것, 그 위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은퇴 준비는 결국 숫자와 삶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살아갈 준비가 시작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지출의 정체를 알게 되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실제로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지출의 패턴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통계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비, 교육비, 직장 관련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 나라의 가계지출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 초기 10년 동안은 오히려 생활비가 크게 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시간 마이너스 소비 전환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이 부족해 돈을 못 쓰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비 기회가 늘어납니다. 카페에 가는 횟수, 취미 활동, 소규모 여행, 병원 방문, 모임 등 일상적 활동이 증가합니다. 각각은 큰돈이 아니지만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근거는 의료비 증가 곡선입니다. 보건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평생 의료비 중 약 40%가 65세 이후에 발생합니다. 특히 70대 중반 이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방검진, 만성질환 관리, 약 복용 등이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갑자기 한번 크게 나가기보다 매달 조금씩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늦게 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정은 잔액이 아니라 흐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맞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아도 매달 적자가 나면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고정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일수록 노년기 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총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 설계입니다. 연금, 이자, 임대 수입, 소액 근로소득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월 지출을 어느 정도 커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비율이 7080%만 되어도 체감 안정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나머지 2030%는 비정기 지출이나 예비비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인지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위험을 더 크게 느끼고 불확실성을 더 불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 이후에는 손실에 대한 민감도가 이익보다 더 커집니다. 즉, 돈을 버는 기쁨보다 잃는 불안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은퇴 전보다 은퇴 후가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예측 가능한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변동성이 낮고 흐름이 안정적인 구조가 심리적 안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금융행동 연구에서도 은퇴자들은 높은 수익률보다 일정한 현금 흐름에서 만족도를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관계 비용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들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커피값, 식사비, 모임비 같은 돈이 단순 소비가 아니라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용이 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도 노년기 외로움은 건강과 직결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지출은 줄일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해야 할 항목입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소비가 분산되고 누적됩니다. 둘째, 의료비와 관리비 같은 장기 지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은퇴 전 실제 생활비를 최소 1년 이상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1020%를 추가해 은퇴 후 예상 지출로 잡습니다. 이 이유는 은퇴 후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은퇴 초기에는 현재 생활비의 8만 100%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계별 은퇴 개념입니다. 60대 초반, 70대 초반, 80대 이후의 소비 구조는 다릅니다. 60대는 활동비와 여행비가 많고 70대는 의료비가 증가하며 80대 이후에는 돌봄 비용 비중이 커집니다. 따라서 한 번에 평생 자금을 계산하기보다 10년 단위로 나눠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거창한 재테크 전략보다 자신의 삶을 수치로 이해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매달 얼마를 쓰는지, 무엇이 꼭 필요한지, 어디에서 만족을 느끼는지 아는 것. 이 과정이 끝나면 필요한 자금 규모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불안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숫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이 대부분입니다. 지출의 구조를 알고 흐름을 설계하면 생각보다 통제 가능한 영역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퇴는 소득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재정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 순간 은퇴 후 삶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 차이가 결국 노후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